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참 지난 일이지만 여태 생생한 걸 보면 그때 충격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 충격의 원인은 바로 심호 때문입니다. 얼마나 장손을 감싸고 도는지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제 아이들과 대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존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1년 동안 겪고 살았네요. 그럼 진절머리 나는 심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로 그냥저냥 살고 있습니다. 남자아이 둘 키우면서 부족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죠. 남편은 다행히 좋은 기회로 공기업에 뒤늦게 취업하게 되었고 저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학원 강사였는데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아이들 모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공부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정성을 쏟는 타입이라 주변 어머님들에게 입소문이 퍼져서 다행히 직장 다니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 맞벌이가 대세라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두 중학교에 올라가자 학원을 아예 안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아이들 모두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첫째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온 날이 있었어요. 오빠, 어제 민준이 성적표 가지고 왔던데 봤지? 지난번보다 전교석차가 떨어지긴 했더라고. 봤어. 근데 괜히 민준이한테는 내색하지 말자고. 그래야지. 그래도 나 닮아서 예술적인 감각은 있는 것 같던데 음악 점수는 90점이 넘었어. 민준이 악기 배우는 거 하나 추가해볼까? 어때? 그래 뭐. 근데 민준이 생각이 가장 먼저지. 악기 배우고 싶어 했으니까 물어나 보자. 우리처럼 참 성적표에 쿨한 엄마 아빠도 드물 거야. 그지? 하긴 그래. 난 오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만 자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말썽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난 문제 없어. 근데 이 녀석 수학 성적은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 에휴, 괜찮아. 수학 공식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우리가 살아봤잖아. 안 그래? 그래. 하긴 그래. 저와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매우 쿨한 편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고 안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재밌어하는 것들을 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저희 부부를 이상한 돌연변이로 봤습니다. 특히 학원을 너무 안 보낸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곧 수능을 볼 텐데 왜 학원을 한 개밖에 안 보내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라 하는 학원만 보내고 있고 아직 아이들 스스로가 예체능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키워주려고 했어요. 가치관이 조금 다른 것뿐인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을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 다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욕심을 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장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었죠. 하루는 명절에 식구들이 함께 모인 날이었어요. 시모 때문에 정말 끔찍하게 가기 싫었지만 저만 안 가기 눈치 보여서 반나절만 있다가 오는 걸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반나절만 있다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미리 이야기를 해두고 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들어가 보니 벌써 큰아주버님께서 오셔서 술판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차이라는 형이 한 명 있는데 문제의 큰아주버님이었죠. 평범한 직장인이신데 2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시모의 모든 관심을 받는 분이었죠. 왜냐하면 이혼한 뒤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말썽을 피우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가 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술을 먹고 지하철에 누워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시모에게까지 연락이 갈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적도 있기 때문이죠. 이혼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혼 후에 급격히 변하셨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큰 아주버님에게는 똑똑한 외동아들 진호가 있어서 시모가 엄청 이뻐하셨어요. 진호도 와 있었네? 잘 지냈어? 네. 와, 우리 진호 키 많이 컸다. 너가 지금 고2 이제 올라가지? 와, 반에서 몇 등으로 커? 그건 왜요? 그냥 크죠 뭐. 근데 민준이랑 민성이는 키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응? 안 그래. 우리 민성이 이제 중2인데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귀엽잖아. 형이니까 이쁘게 봐줘. 이게 큰 거라고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랑 비슷한데요? 큰 아주버님의 외동아들 진호는 정말 말을 얄밉게 했어요.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워낙 솔직하고 자기 할 말 모두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근히 우리 아이들 무시할 때마다 한 대 머리통을 쥐어박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시모가 또 아이들 비교를 시작하더라고요. 진호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많이 먹어라.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라. 자, 다들 여기 주목. 우리 엄마 또 들뜨셨네. 뭔데 그래 엄마. 우리 장손 진호가 얼마 전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모두 박수.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우와, 너 삼촌한테 왜 말 안 했어? 대단한데 녀석. 축하한다. 뭐가 대단해요. 그 정도를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민준이는 몇 등 했어요? 저번에 수학인가 전교 꼴등하지 않았어요? 예, 진호야. 너 동생 놀리는 거 아니야. 우리 진호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 잘 나온 건 알지만 동생들한테 굳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으면 해. 조심해 줄 수 있지? 형으로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최소한의 대화 예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워낙 진호가 공부를 잘하니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축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진호를 장손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돌았습니다. 예,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 농담도 못하니? 진호 무한하게. 아니, 그리고 우리 진호가 틀리게 말한 거 있어? 참나. 너도 엄마지만 이럴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형한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은 형한테 너야말로 갑자기 웬 소란이냐? 그리고 수학 전교에서 꼴찌하는 게 잘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민준아. 어머니,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그날 결국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일찍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도저히 참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시모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큰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난 후 더 심해지셨어요. 아마 장손인 진호가 엄마 없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감싸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상처 주는 정도가 지나치셨습니다. 게다가 시모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셨기 때문에 혼자 악착같이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본인이 고생한 걸 자식들 또는 장손에게 대리만족하고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엄마니까요. 남편은 그날 껄끄러운 사건 때문에 저와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시모와 제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주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대화를 해주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자존감 하나는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 정도 일로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어넘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지만 없는 셈 치고 그때 그 일도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뜬금없이 시모가 저랑 남편만 따로 부르셨어요. 정말 어색하고 짜증도 나서 가기 싫었지만 어른이 부르셨는데 아예 무시하는 것도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 오랜만에 시모에게 갔죠. 어머님, 저 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 어서 와라. 어머, 이게 뭐냐? 명란젓이랑 상추요. 젓갈은 저희 친정집에서 보내주신 거고 상추는 집 앞에 작은 텃밭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맛있겠죠? 뭐 그래, 고맙다. 근데 집에 상추 많은데 젓갈은 나 안 먹어. 친언네 집에나 갖다 줘야겠다. 아, 그러세요? 몰랐네요. 그나저나 잘 지내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저기 얘들아, 기인이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진호 말이야.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에서만 있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냐? 벼랑간 시모는 큰아주버님 아들 진호 이야기를 저희 부부에게 상담하셨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여쭤보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부부를 따로 부르신 적은 없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학원 강사를 했었고 지금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교육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얼마 전에 기말고사 때도 친호가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더라. 게다가 교육청에서 뭐 영재원? 그런 걸 뽑는데 거기 붙었다고 하더라고. 정말 천재가 아닌가 싶다. 유학 같은 거 요즘 비싸냐? 엄마,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지긴 했지. 근데 무조건 잘하는 친구라고 해서 유학을 보내지는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해야 아이도 편하게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진호 유학 가고 싶대요? 뭐 진호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형 봐라. 지금 이혼하고 자리 못 잡고 있잖아. 자기 아들은 전교 1등에 영재니 천전이 이러는데 합이라는 게 술이나 먹고 있고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주버님 요즘 그래도 노력하시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집에도 일찍 들어가시고요. 이혼 요즘에는 흠 아니에요. 조만간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믿을 곳이 어디 있겠니? 너희밖에 더 있어? 그래도 우리 집 장손이 진호잖냐. 진호가 평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이렇게나 잘하는데 유학 보내서 좀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진호 유학 비용 좀 도와줘라.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말이다. 그리고 가족이잖냐. 지금 너희 형 이렇게 이혼하고 자리 못 잡고 있는 것도 다 아들한테 못 해준 게 많아서 그래. 우리 장손 진호 크게 될 사람이잖아. 너희도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 많이도 아니야. 일단 2년 정도는 갔다 와야 하지 않겠냐? 어머님, 지금 진호 유학 가는 비용을 저희 보러 부담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가족이 좋다는 게 뭐냐? 그리고 요즘 공부방도 잘 되고 민철이야 뭐 워낙 공기업이라 직장 튼튼하겠다. 뭐가 문제야? 너도 조카 한 명 살린다고 생각하고 투자 좀 해라. 시모는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달리더라고요. 갑자기 장손 진우의 유학을 보내고 싶다면서 그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제가 왜 그걸 부담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호 공부 잘하는 거 알죠? 근데 정말 저희도 돈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도 민준이 민성이 내년이면 모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만약 대학교 가게 되면 아이들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집 대출이 아직 남아있어요. 월급 받는 족족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마음을 알겠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유학 2년이 말이 2년이지 제대로 하려면 식비에 주거비 등 얼마나 많은 것들에 돈이 드는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확실히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엄마 미안해. 진호까지 우리가 거둘 수는 없어. 그리고 형 건물 하나 있잖아. 오히려 우리보다 자산 많을 거야. 또 우리도 우리 아이들 챙겨야지. 진호 한국에서 공부하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야, 너 결혼하고 이제 자기 식구 편드는 거냐? 참나, 엄마 이야기 끝나지도 않았어 이 녀석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민준이 민성이 걔네한테 돈 쓰는 게 맞겠니? 아니면 우리 진호같이 똑똑한 아이한테 투자하는 게 맞겠니? 유학 보내면 진호는 장차 큰일 할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면 어떻겠냐는 거야. 너희는 그래도 맞벌이잖아. 진호는 얼마나 불쌍하니? 부모가 이혼하고 자기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고 아빠는 술이나 먹고 있고. 니들이 유학 자금을 대는 게 맞아. 응? 민준이 민성이 같은 애들 백날 키워봤자 소용없어. 맨날 꼴찌만 하는 애들이 뭘 하겠니? 응? 싹이 노랗지. 어머니 뭐라고요? 싹이 노랗다니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인데요. 어머님 그런 비교하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 너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라. 지금은 애들 한없이 이뻐 보이지? 그런데 머리 크고 애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거 봐라. 너도 속 터질 거야. 그게 얼마나 불효인지 아니? 지금 학생 때는 부모가 못 느끼지? 그리고 지금 너희 어차피 내후년에 청약 아파트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집 아예 팔아서 니들은 잠시 전세 살고 유학 자금 좀 보태라. 길게 봤을 때 그게 맞아. 너희 잘 선택해, 응? 엄마, 진호 유학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해? 뭐? 야 이놈아, 나도 오죽하겠니? 너희한테 부탁하는 게 형 지금 신세가 말이 아니잖아. 근데 아들은 이렇게나 똑똑한데 그럼 진호 이 실력을 지방에서 썩히라는 거냐? 너 삼촌이 돼서 그게 할 말이야? 넌 걱정도 안 돼? 시몬은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까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시몬은 갑자기 좋아 남편에게 욕을 하면서 나중에 장손 잘 되면 니들 뭐 바라지도 말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돈을 맡겨둔 것처럼 굴고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욕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시모 집에만 가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악영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이번 일만큼은 시모에게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시모는 어릴 적부터 큰아주버님을 챙겼다고 들었어요. 지금과 다르게 큰아주버님은 지금의 진호처럼 어린 시절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모는 장남에 대한 기대를 한껏 하셨고 학원이며 학습지며 모두 형에게 먼저 기회가 갔다고 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마 시모는 장손 진호에게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큰아주버님에게 걸었던 기대를 장손 진호에게 말이죠. 아무튼 저희 부부는 딱 잘라 거절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 둘째 민성이가 학교 추천으로 대회를 하나 준비했었어요. 워낙 과학을 좋아하고 발명품 만드는 게 취미인 아이라 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이 어머님. 담당 교사 이미정입니다. 잠시 전화 가능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정말. 네? 무슨 일 있나요? 얼마 전에 민성이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준비한 거 아시죠? 이야, 저도 예상 못했는데요. 우리 민서이가 우수상을 받게 됐어요. 이게 전국대회라 상 받기 어려운 건 아시죠?
민성이 학교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칭찬 듬뿍 해주었어요. 민성이 집에 오면 꼭 칭찬 부탁드려요. 아참, 그래서 말인데 교육청 영재원에서 따로 하는 발명반이 하나 꾸려질 것 같아요. 여기 민성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추천서 써드리려고 해요. 어머, 너무 감사하죠. 아니, 진짜 전국대회 우수상 맞아요? 네네. 우리 김민성 맞아요, 어머님. 우유팩으로 재미있는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아이디어가 평소에도 참 좋아요. 집에서 어떻게 교육하신 거예요? 따로 하는 건 없어요. 정말 기쁘네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깜짝 선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 민성이 모두 학교 성적이 낮은 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당했던 그동안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준 덕분에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 있는 것들을 찾아갔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의 생신이 있었고 마침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민성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주목해 주세요.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박수 주세요. 우리 민성이가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오, 진짜냐? 이야, 대단한데? 전국대회 우수상은 알아주지. 어머, 대단하다, 민성아. 올케, 너무 좋겠다. 정말 부러워. 다행히 그날은 고모네, 그리고 조금은 멀지만 가끔 보는 시모의 동생분들 식구들까지 모두 오셔서 민성이가 듬뿍 축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민성이의 이 소식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입이 삐죽 나와서는 축하한다는 이야기 한 번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민성아, 수고했다. 그런데 그거 알아? 너 분발해야겠다. 형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 그렇게 따지면 진호는 여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잖아? 결국엔 학교 공부가 기본이 돼야지, 학생은. 민성이 이번 기회로 학교 공부나 좀 열심히 해라. 아니, 우리 자식들은 모두 공부 잘하는데 누구 닮아서 민준이랑 민성이는 매번 이러냐? 어머니, 민성이는 잘하는 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잘하는 게 따로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 100번 찾아봐라. 결국 학교 공부 뒤떨어지는 애들 치고 성공하는 애들 못 봤다. 그래, 뭐 민준이, 민성이도 잘 되면 좋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발명인지 뭔지 그거 백날 해도 기본적으로 대학을 잘 가야 우리나라는 성공하는 거야. 대학 같은 거 소용없다 해도 사실 사회 나가면 안 그래. 대학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창의적 인재,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골고루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뽑는다고 해요. 아참, 그리고 민성이 안 그래도 교육청 영재원에서 하는 발명반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야, 너 시험이 가르치냐? 근데 그런 애들은 반짝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결국에는 학교 공부라니까. 그리고 발명반? 민성이가 에디슨이냐? 아이고 배야. 그래, 열심히 해봐라. 진우한테 그냥 수학과에나 받으라고 해라. 시모는 끝까지 아이들을 무시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잡쳐서 시모 생신이고 뭐고 상을 엎으려고 했다가 끝까지 참았습니다. 제가 얼굴색이 변하는 걸 눈치챈 남편은 시모에게 이상한 핑계를 대고 집으로 곧장 왔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진호만 너무 감싸고 돌지? 옛날 어른들 다 똑같지 뭐. 워낙 형이 똑똑하고 천재기가 있었는데 지금 형 이렇게 망가진 거 보니까 장손인 진호한테 대리만족하려는 것 같아. 여보가 이해해줘. 알아. 나도 그건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 아니, 근데 굳이 우리 아이들을 깎아내릴 거 있어? 나 무시하는 건 참겠는데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상처 주는 건 절대 못 참아. 엄마한테 내가 이 부분 확실히 말해둘게. 여보는 걱정 마.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믿어주고 칭찬해주면 돼.
알지? 우리 지금처럼 아이들 믿고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키우자. 응, 그러자. 고마워, 여보. 저는 남편과 믿음 하나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제대로 된 학원 안 보내고 아이들을 너무 자유롭게 키운다면서 이상하게 봤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겹경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정교회장이 되었어요.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응원하고 믿어주었는데 평소 친구 관계가 좋았던 덕분에 아이들에게 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정교회장이 된 이후 첫째 민준이는 더욱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인지 아이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다음 기말고사에서 전교 8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학교였지만 나름 학구열도 높고 아이들 평균 점수도 높은 편이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2달 반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아들, 장하다. 기뻐. 엄마, 아빠, 저는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끔 할머니 댁 가면 진호 형이랑 저희 비교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죄송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성적이 너희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야. 알지? 너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엄마가 더 미안하다. 할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신 거야. 알지? 네,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 보면 좀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더 진호 형한테 의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렇게 생각했어? 정교회장 되고 바빴을 텐데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정말 고생했다. 이번에 기말 기간에 밤새워서 공부하던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응? 근데 이번 기회로 알게 된 게 있어요. 공부가 좀 재밌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제대로 학원 다니고 싶어요. 결국 저희는 첫째의 바람대로 학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비로소 행복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뒤 첫째를 따라 둘째 아들 역시 공부에 대한 뜻을 밝혔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성적이 모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각 잡고 하니까 정말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 스스로 좋아하는 걸 찾고 열심히 해내는 그 과정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도 시댁과의 거리두기는 여전히 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가끔 남편이 회사에 가면 일부러 저만 있을 때 찾아오셔서 진호 유학 비용을 대줄 수 없냐면서 협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고집 강한 시모는 시댁집을 팔아서 진호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모가 작은 땅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걸로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진호가 워낙 똑똑하고 잘하는 아이지만 그렇다고 집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무작정 유학 비용을 저희가 도와주기엔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결국 진호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죠. 당시 시모는 진호 유학 가기 전에 얼마나 유난스럽게 온 동네 소문을 내셨는지 제 동네 친구가 이 사실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호가 유학 가고 1년 뒤 벼랑간 시모가 저에게 급한 일이라면서 찾아오셨어요. 예, 너 혹시 돈 가진 것 좀 있니? 네? 갑자기요? 진호 이제 1년 더 남았잖니. 근데 마무리 학기는 학교 근처 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학교랑 멀어서 그 시간도 좀 낭비라고 생각하나 봐. 어쩌니? 공부하는 시간 아끼고 싶다는데. 그래서 말인데 학교 근처 자취방을 알아보니까 지금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비싼가 봐. 내가 다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절반씩 해서 보내주자. 너 50, 나 50. 어떠냐? 대신에 민성이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분명히 또 길길이 놔둘 거야. 응? 너도 입 조심해라. 어머님,
50만 원이면 저희도 좀 부담돼요. 아시겠지만 아이들 이제 모두 고등학교 올라갔잖아요. 학원비도 2배로 들고요. 코로나 이후에 공부방도 매출이 살짝 줄어들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그리고 지금 집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학교랑 멀다는 이유로 옮기고 싶다는 거면 진호도 진지하게 학교 기숙사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야기 해보셨어요? 예. 진호 예민한 거 몰라? 학교 기숙사는 모르는 친구들이 가득한데. 그리고 4명이 같이 쓰다가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어서 공부에 방해되면 어쩌려고? 그럼 너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 사정 뻔히 아는데 왜 이래? 50만 원이면 크게 부담 안 되잖아. 민성이 그 악기 하프학원 다니는 거 그거 하나 빼라. 그럼 되겠네. 어머님, 저 농담 아니에요. 저희 진짜 부담돼요. 그리고 민성이 유일하게 여태껏 다니는 학원이 하프학원이에요. 저희 아이 학원 하나 빼면서까지 진호 자취방 비용 대줄 만큼 여유는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 자식이 먼저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손이 크면 다 갚을 거니까. 돈 잘 버는 니들이 유학비용 보태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우리 집 팔아서 진호 유학 보냈으면 너희가 용돈 나라고 돈 좀 꼬박꼬박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민철이한테 시켰니? 민철이가 언젠가부터 진호를 멀리 대하더라. 너가 조종하는 거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종이라니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시네요. 어머님, 저 3시에 수업이라서 이제 아이들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신규 어머님 상담도 하나 잡혀 있고요. 죄송하지만 가주세요. 뭐? 너 시험이 무시하냐? 50만 원 너 그거 뭐가 아깝다고 이 난리야? 민철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가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진호가 이제 유학 1년 남았는데 너 이럴 거야? 다시 생각해라. 알겠냐? 저는 시모가 맡겨둔 돈이 있는 것처럼 대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큰아주버님 아들까지 챙겨야 하는 건가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남의 자식까지 거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주버님이 버젓이 있고 이혼은 했지만 진호 엄마, 그러니까 버젓이 형님도 계신데 왜 제가 진호의 유학 비용을 도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고 남편은 시모와 한바탕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이지만 돈 이야기는 확실히 하는 게 나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민준이 민성이를 위해서라도 진호 유학 비용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워낙 성적이 많이 올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굴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진호가 유학 간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어느 날 시모가 연락이 왔습니다. 장손이 잠시 한국에 들어온다면서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한다면서 흥분 상태로 빠져 계셨어요. 저는 별로 달갑지는 않았는데 오랜만에 시모도 보고 특히 진호 유학 이야기도 들을 겸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 진호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큰아주버님도 안 계셨어요. 일찍 와 계신 고모님께 상황을 여쭤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고모 잘 지내셨죠? 근데 오늘 진호 온다고 했죠? 근데 왜 큰아주버님은 안 오셨어요? 항상 동네가 같아서 같이 차 타고 오시지 않아요? 그게 아직 이야기 못 들었어? 무슨 일 있어요? 아, 하긴 얼마 안 된 일이긴 해서 자기는 몰랐겠다. 아니, 못 살아. 진호 아빠 말이야. 또 혼자 술 먹다가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나 봐. 암튼 그래서 크게 싸웠나 보더라고. 상대가 절대 합의 안 해주겠다고 해서 민사소송 그거 하고 있대. 참나, 걔도 재수가 더럽게 없어. 술이 문제지. 자기 아들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있고. 에휴, 암튼 그래서 얼굴 멍들고 그래서 지도 스스로 쪽팔린 지 오늘은 아들만 보내겠다고 하더라고. 잘 됐지 뭐. 오면 술 마시고 시끄러울 텐데. 아유, 그러셨구나.
저희 남편은 모르던데요? 모를 거야. 너희 시모가 퍽이나 말하겠다. 쪽팔려서라도 말 안 하지. 장남 장손 이런 거 얼마나 따지는데. 알지? 암튼 장남이면 뭐해. 저렇게 사고치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엿들은 시모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며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예, 너 뭐하니? 시험이 일하는데 뭘 그리 쏙닥거려? 여기 잡채 좀 퍼라. 아, 네 어머님. 그리고 한창 밥상을 다 차리고 나니 이윽고 진호가 드디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라 저 역시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유학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장손, 진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단정했던 공부만 할 것 같았던 진호의 모습은 아예 사라졌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팔뚝과 목덜미에는 장미와 나비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옷도 평소에 입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스타일 변신은 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이 성격도 이상해졌더라고요. 무엇보다 깜짝 놀란 시몬은 당황하셨는지 말씀을 더듬으셨습니다. 진호 왔구나. 어서 와라. 네. 어머 진호야, 너 유학 다녀오더니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 제가요? 저 원래 이랬는데. 건강히 잘 다녀왔니? 언제 온 거야? 아 몰라요. 저 배고파요. 밥 줘요. 제가 말을 걸어봤더니 진호의 평소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나사가 빠진 아이처럼 굴더라고요. 심지어 어른들이 수저도 들지 않았는데 혼자 씩씩거리면서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시몬은 끝까지 장손을 감싸더라고요. 아이고, 이것도 먹어라. 배고팠니? 너 한국 왔으면 전화를 할 것이지. 내가 아빠한테 전해드려야 하냐 이거사? 할머니,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아니 뭐 내가 얼마나 했다고 그래. 그리고 너 학교 끝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다 요일마다 체크하고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에만 전화했는데 안 그러냐? 그러니까요. 집에 오면 저도 쉬어야죠. 전화를 하루에 5번 넘게 하는 할머니가 어딨어요. 그건 그렇고 이제 마지막 시험만 치면 되는 거지? 대학은 어디로 알아보고 있어? 아빠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저 유학 때려칠 거예요. 대학도 안 가려고요. 뭐? 너 미쳤어? 무슨 소리야 이게? 말 그대로예요. 공부도 이제 안 하려고요. 지긋지긋해요. 유학 가보니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젊었을 때 더 놀다가 일이나 하려고요. 야, 너 미쳤어? 너 내가 그렇게 살라고 유학 보냈어? 그러니까요. 왜 유학 보내셨냐고요? 제가 언제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네? 진호는 연신 시모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그 와중에 밥을 쩝쩝대면서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니 시댁 식구들 모두 진호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이라도 사단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결국 시모는 진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김진호! 넌 내 자식이고 내 하나뿐인 장손이야. 알지?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 지금 머리 꼬라지하고 다니는 것도 그래. 이게 뭐니? 응? 너 2년 동안 공부 제대로 한 거 맞아? 할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할머니 우리 아빠한테 걸었던 기대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 그거 부담스러워요. 저는 오히려 민준이 민성이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제 엄마예요? 엄마 행세 좀 그만해요. 네? 쪽팔려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 소리를 듣자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봐도 진호가 단단히 미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만도 했습니다. 시모는 항상 진호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집착을 보였거든요. 결국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시모는 말도 없었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것 마냥 시모는 힘을 잃었어요. 안타까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장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럴 만도 했죠. 그리고 결국 장손 진호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한 학기만 마무리하면 미국 명문 고등학교 졸업이 마무리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겠다고 해서 여태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 뒤에 큰아주버님은 민사소송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을 잡지 못한 진호는 더욱 엇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이가 독립을 하고 싶다면서 아이의 집을 나가게 되었고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죠. 시모는 정말이지 넋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장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고 그 집착은 걱정될 정도로 커졌어요. 왜냐하면 다 큰 진호를 찾겠다고 혼자 밤에 나가셨다가 얼마 전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시모에게 따로 전화를 하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휴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죠. 아니 그 밤에 왜 나가셨어요? 우리 진호가 밤마다 술집 나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럼 어쩌냐. 내가 찾아 나가야지. 오히려 그럴 때는 잠깐 내버려 두는 것도 좋아요. 진호 알아서 잘할 거예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들어보니까 술집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놀았던 건데 동네 사람이 잘못 소문낸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 내 탓이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저는 장손 사건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들한테 공부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 행복한 걸 하는 게 길게 봤을 때 더 멋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다행히 첫째는 아예 공부 쪽으로 자기 방향을 잡았고 얼마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3등까지 했습니다. 둘째는 워낙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고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뜻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모두 열심히 공부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저는 절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차근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공부 이외에 잘하는 것들이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해주고 같이 의논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진짜 목표는 아이들의 멋진 독립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모두 멋진 독립을 하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